김해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했던 교사의 충격적인 제보입니다. 이 유치원에서 곰팡이가 핀 포크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였다는 건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남과 울산경찰이 공권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남의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3.6명입니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경남의 제조회사와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재택치료를 준비 중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확진자 치료가 기존의 시설격리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흙먼지가 날리고 비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아픈데 난 이를 악문다 아둥바둥거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잃어버린 저녁과 모임 그리고 만남까지 이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는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데요. 네,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기쁘다니요.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1년 8개월, 그동안 많은 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뒤따랐죠. 네,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진 골목 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사니까요. 물론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의 고삐도 동시에 바짝 쥐어야 할 텐데요. 오늘도 힘차게 뉴스 시작합니다. 네, 김해 한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했던 선생님의 제보입니다. 지난해 본인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곰팡이가 핀 포크로 간식을 먹게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심지어 원장 선생님이 집에서 가져온 빈 페트병에 음료를 넣어 아이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라스틱 포크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A씨가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유치원에서 찍었다고 주장한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돼 있습니다. A씨는 유치원에서 이 포크로 아이들에게 간식을 먹였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아이들에게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아서 선생님 이런 이제 상황이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도 원래 그랬다고 이게 한 5년에서 한 6년 좋게 된 포크라고 하시던데 생수 페트병에 검은 액체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A씨는 원장이 집에서 가져온 빈 페트병에 조리사가 음료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줬다고 주장합니다. 이 페트병은 이제 원장님께서 본인이 집에서 물 먹고 나서 이제 쓰레기 봉투 20리터에다가 이거를 이제 6개를 묶어가지고 들고 오세요. 아이스 코코아나 매실이 나오는 날에는 빵이랑 아이스 코코아를 이제 들고 가서 아이들에게 컵에다가 이제 부어서 주는 방식으로 이제 간식이 제공되었었거든요. 이 유치원의 만행을 주장한 건 A씨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관계자들도 곰팡이 포크부터 페트병 재활용까지 봤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지금 소송 중이고요. 증거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유치원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네네. A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원청은 현장 점검에서 이런 내용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관리가 필요한 점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개가 시민들을 잇따라 물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에도 불안을 호소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 주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도심의 한 골목길.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사람을 문 개를 포획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왜 개를 잡으려 하냐며 적반하장식으로 따집니다. 아니, 개한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누가 신고했냐고? 누가 신고했냐고? 부산 진구 범촌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민 2명이 개에게 잇따라 물린 건 지난 24일 오후 2시쯤. 피해 주민들의 다리에는 물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문 견종은 샤페이로 같은 마을에 사는 50대 A씨가 키우던 개였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자 A씨는 개를 이용해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술에 취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까지 벌였습니다.
술에 좀 많이 취하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복주 좀 하셔라라고 하니까 욕설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네네. 네 개가 내 키우는데 뭐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평소에도 주민들은 A씨가 키우던 개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개 주인은 우리 개는 괜찮다며 이를 묵살했다고 말합니다. 개가 일생이었는데 무섭는데 집 주인은 참 아이락하거든. 아무리 깬다 괜찮다 이러는데 집 주인 아무리 깬다 괜찮다 하는데 애들 사람 보면 막 무서워가지고 119 구조대원들은 개를 포획해 동물보호소에 보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A씨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혐의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제22회 대한민국 다향축전이 열렸습니다.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내년 열릴 하동 세계차 엑스포를 앞두고 마련된 학술 심포지엄부터 전국 어린이 차 예절 경연대회까지 풍성한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만나보시죠. 양산 지역 청년들의 소통 공간이 될 양산 청년센터 청담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청담이란 이름도 양산 청년들이 직접 지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산시 일자리 경제과 이호순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시청 일자리 경제과 청년지원팀장 이호순입니다. 네, 청년들의 소통 공간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 청담이 어떤 곳인가요? 양산시 청년센터 청담은 청년을 담다라는 의미로 양산 지역 청년들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양산 지역의 청년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10월 19일부터 첫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청년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규모도 꽤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도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 2억 6천만 원을 합하여서 5억 1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동면 석산리에 있는 도시통합관제센터 1층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100여 평의 규모로 마련되었고 공간들은 저희 청년들의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카페 겸 오픈 스터디를 위한 다목적 홀, 청년센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강의실, 청년 동아리와 소모임을 위한 스터디룸, 1인 컨텐츠 제작 공간 소셜랩과 간단한 식음료를 제공하는 오픈 키친 등 많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예, 청년센터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저희 청년센터에서는 청년들의 니즈에 따라 취창업 준비를 위한 청년 아카데미, 공통의 감시사를 가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청년 커뮤니티, 심리 진로 적성 3당 등을 위한 청년 케어 마음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공간을 찾지 못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청년 동아리나 소모임 등을 위해서 많은 공간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 만큼 양산 청년들의 중심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년센터를 조성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센터에 그 목소리를 많이 녹여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게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양산 지역 청년들께서 공간을 많이 찾아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앞으로 양산 청년들의 쉼터와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더 멋진 청년센터 청담을 갖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산에 자리 잡은 양산 지역 청년센터 청담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와 대비해 59명이 증가한 235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거제, 김해, 진주, 함안 순서입니다. 가족 간 전파 감염자 수 비율은 조금 줄었지만 무증상 감염자 수 비율이 11.4%포인트 오른 42.1%로 크게 늘었습니다. 확진자의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인후통, 발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경남의 한 제조회사와 요양시설, 어린이집 중심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업무 중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재택치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기존의 시설격리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되는 대상은 기존 미성년자 등을 포함해 본인과 보호자가 동의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입니다. 도는 18개 시군의 19개 팀, 197명의 재택치료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별로 통영, 남해, 하동 3개 시군은 지자체 주도로 나머지 15개 시군은 의료기관이 주도해 재택치료를 관리합니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27개 기관이 참여 예정이며 오늘 현재까지 지정 절차를 완료한 기관은 8개 기관입니다. 경남과 울산경찰들이 공권력 강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남 울산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최근 울산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무죄 선고를 규탄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울산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경찰은 사건 당시 7살 아이가 아동학대 상황에 놓이자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종결된 가정폭력 사건이 아니라 아동을 분리해야 하는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이었으며 손발을 꽁꽁 묶어버린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의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자는 형사처벌 규정으로 강화하고 경찰관의 공권력 강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2019년 7월 개정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신고된 현장에 출입해 관계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 교육청, 경남경찰청이 26일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홍보했습니다. 현재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모든 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버뮤다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4척을 9,713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대응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이며 한 척당 가격은 2,428억 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LNG 운반선과 셔틀탱커 등 총 112억 달러를 수주해 올해 목표의 23%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